네, 매주 금요일엔 양김시대로 만나 뵙고 있습니다. 오늘은 독특하게 국회 본청에서 지난주에 이어서 연거푸 2주 연속 두 분을 만나 뵙습니다.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그리고 김용남 전 개혁신당 정책위 의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여기 대구 말씀하셔야 돼요. 네, 저희가 오늘 좀 많이 빈약합니다. 네, 오늘 비상 상황이니까 그렇습니다. 또 바로 이거 방송 끝나면 또 용산 쪽으로 들고 튀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저희도 왜 좀 우리가 다정해진 거야? 그러게 말이요. 같은 마이크를 쓰는 공동 운명처럼. 아니 어제 저녁에 사실은 제가 모 종편에 있는 기자분들하고 이렇게 그 팀하고 저녁을 먹었는데 저녁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우리 장윤성 기자님 얘기가 나왔어요. 제 얘기를 어제 제가 갔어요. 당할 수가 없다고. 당할 수가 없다. 왜냐면 이게 뭐 청문회 있는 날마다 여기 국회 본관에서 방송하는 것도 그렇고 하여튼 빡세게 본인도 돌고 다른 사람도 빡세게 돌린다. 그래서 머리까지 돌아버려 그러다가. 그러니까요. 진짜 날은 덥고 아주 그냥 돌아버리겠어요. 걸어오시느라 너무 힘드셨죠? 내 머리통이 꼭 감자 고구마 익어버리는 것처럼 익어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날은 덥고 이슈도 뜨겁고 다뤄야 될 현안은 차고 넘치고 급합니다. 오늘 또 김용남 의원님 점심 약속이 있으셔가지고 빨리 가야 돼서 현안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주 연속 지난주에도 그렇고 오늘도 마찬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위한 국회 청문회 열리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그 최혜병 특검과 관련된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면 오늘은 사실은 명품백 문제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될 걸로 보이는데 오전 질의 상황을 종합해 보면 그냥 의사진행 발언 정도만 나왔어요. 예. 어찌됐든 오늘 밝혀야 될 핵심 이슈들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김용남 의원님부터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사실은 계속 저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핵심은 삼부토건이라고 이른바 꽂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이 청문회에서 삼부토건과 관련한 구체적인 추궁이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관련자가 안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이종호도 안 나오고 뭐 증인으로 채택됐던 국회에서 소환은 했습니다만 김건희 여사도 안 나오고 뭐 대통령의 장모도 안 나오고 하니까 추궁할 사람이 없는데 사실은 그 부분이 핵심이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최상병 특검법에 어차피 어제 재표결 끝에 폐기가 됐잖아요. 앞으로 또 발의를 해야 될 텐데 그리고 한동훈 신임 국민의힘 대표도 제3자 추천안을 얘기를 했으니까 본인 말을 지키려면 국민의힘 법안이 발의가 돼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안으로 해서 발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제가 연계돼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삼부토건이 얼마나 위험한 뇌관인지를 한동훈 대표도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법안 발의는 안 하고 이 최상병 특검 법안 발의 여부를 갖고 용산과의 싸움에서 딜하는데 카드로 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거 제대로 수사 들어가면 완전히 이렇게 된다는 걸 알거든. 그래서 실제로 이 카드를 써버리면 자기는 무기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과거 당대표처럼 또 용산에서 쫓아내려고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작업이 들어올 때 나 이거 카드 쓴다? 뭐 이런 자세를 취하면서 그거 쫓아내려고 하는 작업을 막는데 이용하려고 하지 않을까. 근데 오늘 청문회에서 누가 제발 좀 삼부토건과 관련해서 뭐 누구라도 좋으니까 좀 구체적으로 질의를 해서 문제점을 좀 국민들께 알리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그 지금 그 공수처 수사검사인 송창민 2부장이 오늘 주요하게 계속 그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을 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아직까지는 좀 특별한 얘기는 안 나온 것 같습니다. 뭐 오후 질의가 얼마나 이어질지 좀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이종호의 변호인이에요. 그렇죠? 예,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은
이 청문회에 앞서서 제가 가장 충격적이고 의아하게 보는 대목은 네. 갑자기 국민의힘이 삼부토건과 이종호 변호인을 자처하고 나섰다는 겁니다. 권성동 그다음에 누구요? 그 인천의 윤상현 두 사람인데요. 권성동 의원이 그 카톡방 멤버들이 제공한 녹취록으로 어제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네. 이거는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기 멋쟁 해병방에 있던 사람들은 사기꾼이고 민주당 사람이다. 네. 이렇게 공격을 한 지 불과 사나흘 지나서 180도 바뀌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오히려 그 최태경 씨하고 네. 송호중 씨 녹취 파일을 제공받아서 기자회견을 하며 김기현 변호사를 공격하거든요. 네. 이거는 매우 빠른 속도의 유착이 이루어진 겁니다. 굉장히 긴박하게 이루어졌다는 증거고, 그 뒤에 윤상현 의원은 아예 이종호와 삼부토건은 아무 관계도 없다고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러면서 삼부토건은 원래 2022년 6월에 그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세미나에 참석한 걸 계기로 이 사업을 시작한 것이지. 5월 달에 젤렌스카 여사 작년에 오고 뭐 하고 이것과 관계없다. 그 이전이다 그랬는데 무슨 기업이 세미나 참석한 게 사업 착수입니까? 그래? 아니, 그리고 거기에다가 네. 이거는 삼부토건이 만들어줘서 이종호를 통해서 네. 또는 어떤 제3의 라인으로 온 자료가 아니면은 도저히 저렇게 기자회견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여기서 중요한 맥락이 드러난 거는 네. 윤핵관들이 이종호 삼부토건 방탄조로 드디어 떴다. 그 전날 또 저를 고소한 거죠. 이게 다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 고소당하셨어요? 고소당했죠. 예.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카톡방 멤버들이죠. 네. 그 고소하던 그 시점에 녹취 파일이 넘어간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제일 의아한 게 왜 국민의힘이 지금 삼부토건을 옹호하고 났을까가 최대 미스터리이자 충격이에요. 네. 윤상현 의원이 대놓고 했거든요. 네. 그러면은 왜 삼부토건을 이렇게 차단하고 나서야 될 급박한 이유가 뭘까? 네. 그다음에 그 사이에 이종호 씨는 왜 휴대폰을 2번 바꿨을까? 새로운 의혹들이 지금 뭉게뭉게구름처럼 생겨나고 있고 오늘 청문회가 열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김영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게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다. 이건 매우 긴박하고 놀랍다. 거기에다 유상범 의원이 3부는 골프입니다. 아니 그런데 그 인식도 황당하지만 그럴 이유가 없어요. 본인이 왜 3부를 방어하고 났습니까? 네. 최상방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건인데 근데 너무 이상한 일들이에요 이게. 네, 그러니까 뭔가 좀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 카이스트 재건 포럼에 누가 무슨 목적으로 삼부토건과 같이 등장한 원희룡 장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유로 이분들이 등장을 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해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 정무위 차원에서 그 이유 밝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네네. 그런데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자료가 오거나 뭐 이런 합당할 만한 얘기를 듣지 못한 상태입니다. 예. 제가 네. 국민의힘 쪽 인사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요. 네. 이 사안을 잘 모르고 있었어요. 국민의힘 의원들 최근까지. 예. 그래서 삼부토건을 갖고 왜 야당 쪽에서 이야기를 하지? 그리고 삼부토건이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한 거예요. 이제서야. 왜냐면 내려왔지. 내려왔구나. 그러니까 모르고 있다가 이게 뭐 왜 중요한지 모르고 있다가 최근에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얘기를 나눠보니까 모르더라고. 그래서 제가 일부 좀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다. 그랬더니 어안이 벙벙해지더라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거에 대해서 깊숙한 내막을 모르다가 최근에 알면서 이제 비상을 건 거예요. 비상을 걸었다. 그래서 이거는 결단코 막아야 된다. 여기까지 들어가면 큰일 난다 이거. 그러면서 삼부토건에 대한 입장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역시 핵심은 삼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가장 청문회에서 주목되는 대목이 뭐 최재형 목사가 단연 악권이겠지만 우선 송창진 공수처 2부장이죠. 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이분이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당시에 이종호 씨 변호인입니다. 5명의 변호인 중에 제 1번 변호사예요. 네. 제일 앞에 등록. 아, 5명 중 1번. 예, 예. 네. 1번 변호사고 윤 대통령이 대검 중수 일과장 할 때 거기 검사고 네. 부산저축은행 이런 걸 같이 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보시라고 이게 지금 저기 국민의힘에서는 이종호 씨 삼부토건 아무 관계 없다 하면서 사실상 카톡방하고 결탁이 돼서 이종호 씨 방탄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랬는데 공수처에서는 아무리 봐도 이 부장이 뭔가 알고 있다고 봐야 돼요. 네. 네, 사건을 그 당시에 공수처 사부의 심태민 변호사, 이분도 이종호 변호사인데 거기에 배정을 한 게 차장인데 그때 차장 권한 대행이 오늘 출석한 송창진 이 부장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 뒤로 지금까지 전개된 상황을 보면은 저기 대부분 이종호 씨에 대한 어떤 방탄 내지는 묵인방조로 사건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내가 여사라면 찢어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사람이 누구겠냐. 아이고 무서워라. 자기를 애라고 얘기하고 자기를 결혼시켜줬다고 얘기하고 팔고 다니면서 온갖 과시를 다 하고 비즈니스 다 하고 이랬던 이종호 씨야말로 위험 인물 중에 1급 위험 인물입니다. 저자가 뭔 얘기를 하고 지금 이 순간에 알 수가 없어요. 김규현이나 김종대는 나중 문제예요. 모든 문제가 모든 이 사달이 이종호로부터 비롯됐다는 게 명확해졌는데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이종호에 대해 가지고 아무런 어떤 조치나 견제나 또는 뭐 그 허풍이다 거짓말이다 이런 말조차 없어요. 그리고 공수처는 천천히 부릅니다. 공익제보되고 보름이 지나서 불렀어요. 그 사이에 휴대폰 다 없앴고. 그러지. 거기에다가 국민의힘이 또 이종호 씨 변호를 해주지. 삼부토건하고 관계없다. 이 말을 듣고 싶은 거거든. 이종호 씨가 제일 듣고 싶은 말이 뭐야? 임상관, 박정원 이게 아니요. 나 삼부토건하고 아무 관계 없어. 이게 이걸 듣고 싶은데 그 말을 해줘요. 그러면은 보라고. 저기 뭐냐 제일 먼저 처리해야 될 이종호 씨는 저렇게 하고 나 고소한다 그러고 뭐 입장문까지 냈는데 우리는 핵폭탄급 무기를 갖고 있다 뭐 김정대 김기현 뭐 회생 불가능하게 우리가 뭐 재정적 뭐 민사 책임 물을 거다. 아니 이게 북한 인민무력부 성명서지 이게 어떻게 공인의 성명서입니까? 핵폭탄은 북한하고 이종호 일당밖에 둘밖에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핵무기는. 아니 그래서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이종호 씨와 삼부토건이 매우 긴밀해 보이는데요. 상당히 깊은 관계가 있어 보이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이 문제의 발단은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도 삼부토건 주목 안 했어요. 카톡방이 나오던 게 6월 25일인데 그때도 아무도 이거 주목 안 했어. 그냥 삼부가 뭐냐라는 정도 문제 제기였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이번에 녹취 파일에 등장하는 그 최태경 씨가 박정훈 대령을 찾아와서 거기 삼부는 골프 삼부다. 근데 누가 물어봤냐고. 갑자기 그 해명을 하고 그러다가 그것도 성에 안 차서 박정훈 대령의 사관 85기 동기생을 찾아가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국회 법사위를 찾아온 걸로 돼 있습니다. 의원실을. 근데 용건은 하나였어요. 김규현 믿지 마라. 3부는 골프다. 두 가지였습니다. 그분이 기자들도 얘기를 얘기를 하고 했어요. 아니 누가 물어봤냐고. 그때가 아 이게 3부 토건이 뭔가 있구나. 이 생각을 최초로 하게 된 계기예요. 그러면 의원님 지금 권성동 의원이나 윤상현 의원이나 이를테면 적극적으로 방어조로 나서면서 뭔가가 내려왔다라고 한다면 이분들은 이제 삼부 토건이 뭔지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를 자각을 하고 인식을 하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겠네요. 특검 절대 못 받아 이런 방식으로 가겠네요.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보면 원래 한동훈 당대표 후보 시절에는 그 얘기를 했잖아요. 제3자 특검 수용하겠다. 제3자가 추천하는 특검 안을 자기가 내놨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최근에 한동훈 대표의 복심이라고 불리우는 장동혁 의원 이번에 최고위원 됐죠. 그리고 비대위원장 시절에 사무총장으로 호흡을 맞췄고
장동혁 의원이 말이 약간 바뀌었어요. 어제 라디오에 출연해가지고 네, 말이 바뀌었잖아요. 네. 이거 별 필요 없다. 편익이 없다. 뭐 이런. 제가 보기엔 장동혁 최고위원이 한동훈 대표하고 차별화를 하는 게 아니고 네. 장동혁 의원의 발언이 지금 한동훈의 마음입니다. 왜냐면 이 카드는 네. 갖고 있어야지 쓸 수 없는 카드예요. 칼집에 있는 칼. 그렇지. 칼을 뽑으면 안 돼. 그러면 자기 그 방어 수단이 하나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한동훈 신임 대표는 실제로 제3자가 추천하는 최상병 특검법안을 발의할 생각이 없어 보여요. 그 대신 본인이 뱉어놓은 말이 있는데 본인이 말을 뒤집기는 어려우니 장동혁 의원이 대신 얘기를 시작한 거죠. 이게 생각해봤더니 제3자 추천 특검법이라는 게 별 소용이 없어 보여요. 뭐 그러면서 이제 굳이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라는 식으로 이제 대신 말을 해주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사실 그 뭐 8명이 넘어와서 뭐 어떻게 상황이 변경이 되어서 최혜병 특검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고 이런 어떤 야당의 판단이나 이런 것은 사실상 무용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제가 보기엔 한동훈 대표가 모자라는 4표를 가지고 올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그럴 마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제 재의결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에서 안철수 의원을 포함한 4명의 이탈표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4표가 더 필요한데 이걸 한동훈 신임 대표한테 기대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걸 쓸 생각이 없어요. 이 카드를. 그렇기 때문에 또 3번째 법안 발의를 하고 거부권 행사하고 의결이 이루어질 때 한동훈한테 의지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별 의원을 설득해야죠. 왜냐하면 지금도 이 순간에도 이제 최근의 심각성을 알게 된 친윤 계열의 의원 일부를 빼고는 국힘 의원들이 이 내용을 잘 몰라요. 삼부토건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몰라요. 지금도. 이게 충분한 설명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붙잡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한 명 한 명씩. 한 명 한 명씩. 맨투맨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흘러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종호가 왜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삼부토건이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그리고 시간 발생 순서별로 5월 14일 일요일 날 이종호 씨가 3부 내일 체크하고라고 얘기하고 그 일요일이니까 주식시장이 안 열린 날이잖아요. 5월 15일 월요일 날 딱 종가 기준으로 1013원 삼부토건 주가가 최저점을 찍고 나서 바로 그 다음날 김건희 여사가 젤렌스키 대통령 영부인하고 영부인 회담하고 17일 날 바로 대한민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그리고 22일 날 폴란드에서 열린 포럼에 당시 원희룡 국토부 장관하고 삼부토건 대표가 같이 참석하면서부터 삼부토건이 상한가를 연속 치기 시작해서 쭉 올라가는 과정에 윤석열 대통령이 또 등장해서 폴란드 간 김에 우크라이나 전쟁 중인 나라의 대통령이 전격 방문을 하면서 7월 17일 날 장중에 5,500원까지 올라갔고 그리고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에 의하면 삼부토건의 최대 주주인 DYD가 6월 달에 갖고 있던 최대 주주의 지분 중 상당 부분 총 발행 주식의 3.8%를 처분해서 매매 차익만 164억을 얻었다. 라는 걸 설명해 주면서 왜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1사단장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셨겠느냐. 이걸 설명해 주면 어안이 벙벙해지면서 진짜 이렇게 하면서 태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해요. 사실상 뭐 의원님께서 설명을 막 조곤조곤 해드리면 야 이건 안 되겠다 상식적으로 이거 그냥 놔두면 큰일 나겠다 나라 절단난다 이런 생각 하시겠. 그러면서 설득해야 돼요. 그래서 4명만 더 설득하면 되는 거예요. 4명만. 근데 또 한 명이 무효표라서 3명은 찬성인데. 무효표를
아, 그러네. 예. 그러니까. 그게 예. 그 사람이 이제 아직은 고민 중인 거야. 아직은 이게 세모. 가표를 던지자. 이거. 아이고, 어떻게. 무효가 요짝으로 이렇게 해갖도록. 네. 그러니까 예. 4명 반이네요. 예, 4명 반. 예, 4.5. 4.5. 4.5 전략을 써야 되겠다. 예. 4.5 전략. 네. 그런데 이제 그 카톡방이 공개되고 삼부가 골프냐, 삼부 토건이냐 할 때 제가 이건 삼부 토건이 맞다고 확인해준 네. 당사자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 우습게 이게 이 상황이 됐지만 2016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할 때도 사실은 별하별 게 나와도 여당은 천하태평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태블릿 PC가 나올 때가 돼서야 오오오 하다가 부지불식간에 그냥. 삼부토건이 태블릿 PC예요? 그런데 지금도 아직까지 천하태평인데 네, 예. 이게 심각하다는 걸 우리가 국민의힘에 알려줘야 될지는 내가 좀 헷갈려요. 네. 조금 더 천하태평 일타 강사로 강의를 좀 하셔야 되거든요. 것도 괜찮아요. 아니 두 분이 더블로 강의를 좀 경제학 강의, 정치학 강의 이렇게.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지금 핵심 질문은 3부는 누구 겁니까? 그렇죠. 전 핵심 예. 질문이라고 예. 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복잡한 구도는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미궁인데 엊그제 한국일보에서 나온 단독 보도가 사실은 주가 조작에도 그 저기 BW로가 하나 전환 인수권 네. 사채 신주 인수권 신주 인수권 신주 인수 사채 여기에를 통한 시세 차익도 만만치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거는 이제 그 후에 주식값이 떨어졌을 때 또 해먹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주가 조작은 올랐을 때 해먹는 구조고 이건 떨어지면 또 싼 값에 해가지고 또 해먹는 구조니까 2중 3중으로 걸려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송호중 씨의 예언, 그 이종호가 입 벌리면 여사가 다친다. 네. 정권에서 신경 쓸 수밖에 없다. 예. 지금 그 말대로 네. 사태가 전개되고 있어요. 근데 뭐가 뭔지 모르겠어. 지금 BW도 나오고 또 나오고 그다음에 3부는 누구 거냐가 나오고 예. 뭐 지금 도처가 지금 다 의혹으로 예. 판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사실 김건희 여사도 다 이해하는 게 아니라 모든 진실은 이종호 씨가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이종호가 키맨이다. 또는 권오수 씨나 예. 이런 분들이 이제 있고 예. 오히려 저기 그 김건희 여사조차도 내용을 다 모를 수도 있죠. 이쪽은 선수들이니까 선수들이니까 전문가 프로들이라고. 예, 프로들이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아니 청문회도 안 나오면서 무슨 고소고발 입장문이요? 예. 그거 내가 다 받아줄 테니까 청문회 한 번만 나와. 청문회 좀 나오고 좀 예. 전면전을 해야지. 네. 내가 아직 얼굴을 모르잖아. 아니, 얼굴을. 근데 이종호 씨의 경우에는 얼굴도 모르고 지금 안 나오고 있고 뭐 지난주에 청문회 때 일부 선글라스 낀 사진이 공개가 되긴 했어요. 네. 작년 3월 29일 날 그 쌍용훈련 김기현 때 변호사가 촬영한- 찍은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김기현 변호사도 같이 있는 사진도 있어요. 단체 자기가 사진이. 사진 찍어줬대. 그런 것도 있고 또 같이 다 단체 사진 찍은 것도 있고 뭐 몇 장의 사진이 이제 공개가 됐는데 여하튼 그분 얼굴을 보고 싶다라는 게 김종대 의원님의 그 입장인 것이고 중요한 건 수사를 통해서 관련 내용을 밝혀야 되는 건데 지금 공수처가 막혀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들어가서 전부 싹 다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 이종호 변호인이었고 그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실시간으로 이종호 씨에게 토스됐을 가능성도 있고 그 더 크게는 더 어디 딴 데로 올라갔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맞아요. 예 이게 제일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수사가 막혀 있다는 것. 제가 조금 반성하는 대목인데 예. 이 정권이 우리 수를 다 읽은 것 같아. 아. 그러니까 곳곳에 보초병이 있는 거예요. 예. 거짓말같이. 길목에. 예. 보초병을 다 세워놨더라고. 그랬는데 저기 공수처에 출석하는 증인들은 일종의 공식이 있습니다.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휴대폰을 파기한다. 거기에 해당되는 게 이종섭 장관, 깡통폰 냈죠. 네. 김동혁 검찰단장 2달치 지웠죠. 김계환 지우다 발각됐죠. 네. 임성근 비번을 까먹었다. 까먹었다. 기억 못한다. 알려드리고 싶은데 기억이 안 나서 기억이 안 난다고? 못 알려드려. 예. 근데 나는 그 발언 나오기 전날 실제로 임성근 사단장이 정말 비번을 모르는 것 같다.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 내가. 예, 예. 진짜 까먹었을 것 그게 같다. 뭐냐면은 압수수색 들어온다는 정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비하다가 비번을 바꾼 거 아니냐는 거지. 예. 그래서 완전히 분리시킨 거 아니냐 이거지. 자기 자신과. 그러니까 이번 청문회가 아쉬운 게 그때 비번을 언제 바꿨냐는 질문이 바로 이어졌어야 되는 거예요. 네. 지난주에. 웃음바다만 대고 말았거든. 예. 근데 비번을 기억 못 한다가 아니라 기억 못 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거든. 예. 분명히 본인이 특수 문자하고 숫자를 잔뜩 집어넣은 순간이 있는데 예. 이때부터는 자기도 휴대폰을 못 쓰는 거예요. 예. 근데 대체로 그러니까. 막 복잡한 거 할 때 한글로 뭐 선영아 사랑해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네. 그거 기억을 못 할 수는 없어요. 아니 그게 저는 아니 그거 그 수준이 거짓말 같아요. 아니라니까. 특수 문자하고 뭐 막 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한글로 기억할 텐데. 한글로 뭐 선영아 사랑을 아니 이를테면 예. 아니면 종대를 척결하자. 뭐 어쨌든 종대는 핵폭탄 막 이런 거 다 넣어봐야 돼. 네. 근데 공수처가 못 알아냈잖아요. 그 네. 정도면은 혹시 풀릴지도 모르지. 그런데 못 풀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공수처 압수수색을 다 알고 이렇게 한결같이 전부 다 대비하고 왜 출석만 하면 휴대폰이 없어지냐고. 네. 그게 이종호 씨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곳곳에 보초병을 세워놓고 곳곳에서 휴대폰이 없어지고 예. 그래서 내가 어느 순간 이 사람들이 공수처 수를 읽고 있고 예. 우리 의도를 알고 있구나 하는 예. 느낌이 들어요. 김종대 TV 애청자 할 수 있어요. 그래요? 거기서 단독을 많이 하니까. 아니 내가 예. 왜 고소당했겠냐고. 예. 거기에서 얘기한 게 고소당하는 건데. 그래서 예. 제 얘기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가 너무 안이했던 거 아닌가.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몽둥이로 막 두들겨 패는 거 말고 이렇게 칼로 얇게 썰어주는 좀 이런 질문들을 예리하게 해야지. 이 진실 규명은 마치 복잡한 외과 수술 비슷해서 네. 복잡한 신경망과 혈관망 상의를 찾아서 메스를 대는 건데 사실 김용남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포인트가 굉장히 전 중요한 그렇죠. 이런 거예요. 부분들이 예.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정말 전문가들이 네. 이렇게 국회 정무위 수술용 역할이 칼로 되게 중요해질 것 같아요. 살살 예. 헤쳐나가야 되거든요. 이건 막 두들겨 패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경제 전문가들이나 금융 전문가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실제로 살펴봐야 되는 수사 검사도 오래 하셨으니까 정확하게 아실 것 같거든요. 지금 핵심이 뭐다. 지금은 이종호와 삼부토건 그렇죠. 이걸 팔 때다. 예. 그러니까 원래 주가 조작 사건이 수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네. 이제 주식 거래가 막 항상 이루어지잖아요. 예. 근데 이상한 매매 패턴이 나오면 네. 증권거래소에서 깔아놓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상거래 적발 시스템이 가동을 해요. 그러면서 거기서 빨간불이 빡 하고 울려요. 예. 그러면 증권거래소에서 자료 수집을 하고 예. 그 자료를 금융감독원에다가 넘깁니다. 네. 그럼 금융감독원의 조사역들이 예. 불러다가 문답서도 받고 이렇게 해요. 예, 기초적인 조사를 해서 이게 혐의가 좀 있어 보인다고 하면 증권선물위원회에 이제 넘기면 거기서 위원들이 뭐 고발할지 수사 의뢰할지 아니면 종결 처리할지를 결정을 해요. 예. 그러면 그게 대검찰청으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대검에서 거의 기계적으로 서울 남부지검이 금융범죄 집중수사청이니까 서울 남부지검으로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정부에서는 그렇게 할 리가 만무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임명되는 금융위원장이 중요한 거예요. 금융위원장은 조사 명령권이 있어요. 그래서 거꾸로 금융위원회에서 금감원에 그 금감원에 내려가는 순간 정도로 증권거래소의 자료는 다 제출하게 돼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든 해내야 돼요. 그래서 금융위원회는 정무위 소관 사안이잖아요. 정무위에 있는 야당 의원들이 어떻게든 이걸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을 하면서 이래서 만약 정말 영부인이 억울하게 의혹을 받고 있는 거라면 삼부토건 관련해서 대통령의 영부인 일가가 정말 삼부토건 주식을 안 샀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리고
이종호 씨가 정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는 거라면 네. 이종호 씨가 비록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했지만 네. 삼부 토건과 관련해서는 안 했다. 그렸다라는 예. 안 건드렸다. 예. 삼부 토건 주식은 예. 확인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네. 그러면 한번 스크린을 해보자. 네. 그래서 금융위원장의 권한을 발동해서 예. 금감원에 지시해라. 예. 조사 명령권을 발동해라. 이걸 이끌어내야 돼요. 그리고 수사하는 검사도 예. 증권거래소부터 올라오는 자료가 없으면 주식 작전 수사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어느 계좌가 어디 있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수사를 하기 위해서도 그 기초 자료는 반드시 제출을 받아야 됩니다. 네. 이 작업을 정무위에서 해줘야 돼요. 네. 그 얼마 전에 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야당 의원들이 삼부토건 문제에 대해서 집중 질의를 했는데 본인은 잘 모르겠다라는 답변을 하고 그냥 어버버버 그냥 하고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오늘 그 금감원으로부터 관련된 자료를 일부 받기로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10시 30분부터 지금 국회 정무위가 열리고 있고 관련된 내용이 어느 정도나 뭐 자료를 가지고 와서 진실된 얘기를 할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여하튼 핵심은 이종호와 삼부토건이라는 거 그리고 수사가 막혀있기 때문에 차라리 금융위를 통해서 여기는 흔들리지 않겠죠. 여기는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거를 참을 수가 없겠죠. 그래야 되죠. 원칙적으로. 돈이 걸린 문제인데. 네. 아니 그러니까 자료를 뭐 어떤 걸 들고 올지 모르겠는데 네. 사실은 스크린을 전반적으로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작년 5월 15일이 삼부토건 종가 기준 최저점이라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작전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 전에 매집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싸게 그렇죠. 사지 당연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작년 5월 15일 기준으로 그 전에 대량 매집을 한 계좌 일체 다 받아야지. 다 받아요. 근데 한 계좌를 이용했을 리가 없으니까 분산해서 샀을 테니까 기준을 딱 정해서 뭐 몇만 주 이상으로 끊던지 뭐 하고 급등한 5월 22일 이후부터 7월 달까지 매도한 계좌. 대량 매도를 통해서 가장 매매 차익을 많이 남긴 계좌를 사실은 선별적으로 제출받을 게 아니고 기준 정해서 그건 다 받아야 돼요. 그 계좌들은. 그러면 계좌 명의인들이 다 나오거든요. 와, 근데 여기서 누군가 차명으로 등장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차명을 썼겠죠. 당연히. 차명은 썼는데 혹시라도 자기나 배우자가 공직자로 재산 신고를 해야 되는 사람이 아닌 경우 먼 일가 친척은 그런 의무가 없잖아요. 재산 신고 의무가. 약간 느슨하게 관여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그것도 배제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혹여 그 멋쟁이병 단톡방 멤버들이 박정훈 대령 찾아와서 3부는 골프의 3부지 3부 토건이 아니다라고 강권하면서 설명했던 이유가 이 방 멤버들도 혹시 이 주식을 그런데 너무 많이 나갔어요? 제가 제일 안 풀리는 대목인데 왜 이 사람들이 3부는 골프라고 저렇게 우기고 다닐까? 그 얘기를 또 왜 국민의힘이 받아들일까? 지금 이거는 저로서는 정말 풀리지 않는 의혹이거든요. 왜냐하면은 김기환 변호사하고 장시간 대화를 해보면은 이종호 씨가 의외로 돈이 별로 없는 것 같다는 인상을 많이 받았대요. 아니 뭐 용돈도 주고 뭐 이렇게 그렇다고 돈이 또 없는 건 아니래. 그리고 원래 주가 조작으로 알고 있었지만은 사실은 저 동남아 쪽에 뭐 카지노 같은데 선을 된 걸로도 돼 있어요. 이종호 씨가 이상하게 하는 족족 말아먹었다는 거요. 그 코로나 때문에 망한 사람이에요. 그 코로나 그게 봉쇄가 되면서 동남아 카지노 관광이 그냥 거의 폭삭 망했다고. 뭐 해외를 나갈 수가 있어요. 없으니까. 이때 대규모 손해를 본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많은 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위치인데 그러다 보니까 작년 이 시점에서 올 때까지
이 시기가 좀 돈을 많이 밝히는 시점이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삼부토건 주가 출렁이는 사건이 있었던 아하.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일단은 그 봐야 되는 게 삼보에 관여된 게 주가 문제냐, 예. 아니면은 다른 지분 관계냐, 예. 또는 일반적인 허접한 뭐 어떤 그 일종의 뭐 속된 말로 시다바리, 뭐 구치소 민원이나 봐주고, 뭐 이런 정도냐. 그 아들한테는 그럼 왜 접근한 거냐, 도이치하고 무슨 관계냐. 삼부토건의 조원일 씨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의문이 주가 조작 외에도 소유 관계 그 자체까지 일단은 의문이 확산이 되는 거고, 왜 그런 일을 해줘야 됐을까? 그리고 그 도움을 김기현 변호사한테 청한 겁니다. 법률 자문을 받겠다고. 그러니까 뭐 그거는 라임 사태 참고인으로 뭐 하면은 서울구치소에서는 더 오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조언을 해준 것 같아요. 이 정도예요. 예.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지금 뭐 이제 오리무중인 게 그 3부는 누구 거고 누가 돈을 벌었느냐. 그리고 지금 이종호 씨는 왜 여기에 붙어 있는 거냐. 이런 부분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라임 사태와 3부의 이제 그동안에 그 저기 오너가 이렇게 수시로 교체되어 온 내막까지도 사실은 추적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예. 이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고, 예. 일단은 당장 주식이 비정상적인 대목이 거래. 어디냐, 이걸 먼저 현상적으로 파악을 하고. 보고 주요한 걸로. 예. 궁극적 질문이 있는 거 아니냐 이게요. 어느 순간에 VIP가 등장하는 건지, 네. 이런 부분들까지 보면은 이게 갈 길이 좀 멉니다. 그래서 몇 개 상임위가 좀 협조해야 될 사안이고요. 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이 사안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국정조사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의 상임위가 연합해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 전체의 중심줄기에 해당하는 뭐 도대체 3부는 진짜 주인은 누구인 건지. 그런데 네. 그 어제 이복현 금융위원장, 금감위원장이나 이 답변을 쭉 들어봤을 때 계속 물타기 발언을 답변을 하거든요. 예. 뭐 시세 테마주가 뭐 거기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3부만. 아니 그런데 제가 어제 현대건설 같은데 이렇게 그 주가를 좀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간 데는 3부밖에 없더라고. 현대건설은 이러더라고. 예. 특별히 우크라이나 수해본 흔적을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없어요. 그런데 몇 가지는 있겠지. 뭐 올해까지 이제 이어진 건 맞습니다만은. 근데 이렇게 일관되는 아름다운 곡선. 이렇게 이런, 팡. 그래서 5배나 뭐 제가 몇 다른 달 데를 뭐 못 봐서 그런지 과문해서 그런지 몰라도 예.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발견을 못 했는데, 이게 이종호 씨의 작품이 맞느냐, 예. 아니면 더 있느냐, 이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VIP가 쉽게 발견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에 그건 역사가 좀 필요해요. 그 조남욱 회장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뭐 결혼 얘기까지. 네.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 이종호 씨가 생각보다 돈이 없는 것 같다. 뭐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네. 이 주가 조작 선수들이요. 사실은 같은 세력에게 많이 당합니다.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선수들이. 이게 이제 주식 작전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제 선수가 있고 그리고 쩐주들이 있잖아요. 돈을 대야 되니까. 돈이 있어야 주가를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오밤중에 어디 컴컴한 지하실에서 만나요.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장소가 폐업한 룸사롱 이런 데예요. 와. 그래요? 네. 그런 데서 오밤중에 만나요. 아무도 모르게. 그래서 거기서 대낮에 하기가 각서를 씁니다. 각서. 해갖고 목표가 뭐 예를 들어서 주당 10,000원 까지는 절대 안 판다. 뭐 거의 혈서를 써요. 뭐 하고 한다. 안 지키는 경우가 태반이야. 대부분. 왜냐하면 이게 어차피 작전으로 올라가는 주가인 걸 알기 때문에 언젠간 다시 추락한다는 걸 다 알거든. 거기 있는 참여한 선수들은. 그러면 철석같이 10,000원까지 끌어올린다고 약속을 해놓고 보통 7,000원, 8,000원에 팔아요. 그러면 끝까지 책임지고 있던 주포가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 갖고 나중에 뭐 서로 죽이네 살리네 막 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의외로 주포들이
어떤 경우엔 돈을 왕창 벌었지만 다른 작전에서 호되게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생각보다 벌어 놓은 돈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설명이 딱 이해가 되네요. 예. 그럼 어두운 데서 쓰고 먼저 튄 게 승자죠. 승자네. 사실은. 어유, 큰일. 예. 아니 물론 이제 개인 생각으로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는 최종적으로 돈을 번 거는 김건희 여사 모녀와 권오수 회장이었죠. 그렇죠. 23억. 그 모녀가 23억 벌었고 이제 그렇고 정작 주포인 이종호 씨는 그때 못 벌었죠. 괜히 처벌만 받았죠. 거죠. 근데 이런 불공정 사회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누구는 돈 벌고 튀고 누구는 돈도 못 벌고 사법 처리받고 나 같은 못 살아 나는 그러니까 이런 불공정 사회는 나가. 그러니까 이 멋쟁 해병 단톡방을 통해서 불거진 삼부토건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어쨌든 전국에 핵이 되고 박정훈 대령에 대한 문제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어떤 빙산의 일각 같은 느낌도 아까 들어요. 그 질문과 연관된 건데 왜 멋쟁 해병 카톡방이 이렇게 삼부 문제에 뛰어들었냐. 지금 아니라고 하는데 그 내막을 우린 몰라요. 그랬는데 가장 그 의외의 인물이 최태경 씨예요. 이분이 주로 메신저 역할을 해요. 아마도 난 권성동 의원한테 녹취록을 제공한 사람이 이분이라고 봐요. 가능성이 있다. 다른 사람들은 잘 잡히지가 않는데 처음에 김규현 변호사는 공익제보를 하고 그러는 와중에 제일 미안한 게 최태경 씨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무 관계도 없다. 근데 나 때문에 불편해졌다. 괜히 신상이라도 털리면 어떡하냐 해서 사과 전화를 했다가 이제 그 파일이 권성동 의원한테 간 건데 근데 사과 전화 한 날짜가 보니까 7월 4일이더라고. 그러니까 꽤 늦은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공수처 들어갈 때라고. 그래서 아무래도 일이 커져도 7월 1일에서 4일 사이에 김규현 변호사가 공수처 조사받으러 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송호중 씨는 원래 미안해서 일찍 전화를 했어요. 6월 28일 날. 그런데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최태경 씨한테 더 미안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뒤늦게 전화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20일 지나니까 이게 권성동 의원 손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금 사태가 이래 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고소고발을 하고 뭘 하는데 최태경 씨가 행동대장 같아 보여요. 그러니까 이거는 김규현 변호사도 모르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왜 저러는지. 알 수가 없는 내용인데. 갑자기 그러면 궁금한데 김규현 변호사는 삼부토건 주식 안 샀겠죠? 안 샀어요. 그건 내가 수없이 확인한 거예요. 샀어 안 샀어? 샀어 안 샀어? 안 샀어요. 그랬는데 이 카톡방에 특히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았던 그 인물들이 도대체 삼부하고 무슨 관계야? 이게 지금 풀리지 않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그 수사로 밝혀야 되는데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수사로 어렵다고 한다면 현재로서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국정조사를 좀 적극적으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증인들도 동행명령장 발부해서 데리고 올 수 있으니까 개혁신당에서는 좀 국정조사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세요? 아니 저는 처음부터 청문회보다는 국정조사였어요. 이게 근데 뭐 어쨌든 그 입법 청문회부터 해서 오늘까지 3번의 청문회를 하게 됐는데 청문회는 이제 오늘로 마감해야 된다. 그리고 국정조사로 넘어가야 되는데 정말 실효적으로 중요한 자료를 콕콕 집어서 제출받아야 됩니다. 국정조사를 통해서. 그래서 분명히 돈을 어마어마하게 번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삼부토건이 5배 이상 주가도 올랐지만 거래량 자체가 폭발을 합니다. 물론 이제 주가 상승과 거래량은 어느 정도 비례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앞서 이제 왜 현대건설이나 뭐 이런 거는 아니고 삼부토건이냐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현대건설은 큰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해외 건설 뭐 실적도 더 많고 하면 더 잘할 수 있겠죠. 근데 결정적인 약점이 뭐냐? 시가총액이 크면요. 주식 작전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작은 종목으로 하는 겁니다. 주식 작전은. 예. 왜냐하면 주포와 쩐주들이 모을 수 있는 돈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현대건설 같이 시총이 뭐 예. 3조, 4조 되는 기업을 갖고 예. 몇백억 모은 돈으로 주가를 이렇게 할 수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예, 예, 예. 그런 거 하기 딱 좋은 사이즈 정도를 골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큰 기업 갖고 작전은 안 돼. 큰 기업 갖고 주식 작전을 하는 거는 네. 그 기업 오너만 가능해요. 예. 오너는 할 수 있어요. 예, 그렇겠죠. 그 외에는 못 건드려요. 네. 근데 실제로 삼부토건의 경우에는 공시를 통해서 해외 건설 안 한다. 우리는 해외 건설 안 한다. 그랬는데 갑자기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지원에 정부가 나선다고 하고 MOU를 맺고 현장까지 가고 막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외교 문제까지 연관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권력과의 연관성을 의심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예. 내가 시사저널 기사에서 찾아냈는데 네. 작년에 그 경영진의 어떤 부실 이런 걸로 노사 간에 심하게 충돌이 있었고 네. 임금체불도 임금체불도 됐고. 됐고 그 전에도 그랬고 이래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삼부토관에 너무 나쁜 기사가 많이 나와가지고 실제로 삼부토관이 뭐 유튜브 대상으로도 소송을 한다 그러고 뭘 발표한다 그러고 굉장히 시끄러웠더라고요. 네. 이런 걸 보면은 무슨 말기암 환자처럼 뭐 저 어떻게 회사가 공중분해되려고 그러나 이럴 정도로 위태위태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테마주로 뜬 거거든요. 예, 예. 그러면은 우리가 보기에는 유사한 업체가 있는가 봐도 안 보이거든요. 예, 예. 근데 어제 이복현 금융위원장은 그런 회사가 많다 그랬는데 난 저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네. 아니 많은 기업이 아무리 내가 찾아봐도 안 보여. 뭐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난 저런 말들 보니까 이 뭔가 답변 보면 뭐가 의욕이 더 커지네. 뭔가 저희가 있구나. 오늘 삼부토건 얘기만 가지고 1시간을 해가지고 사실 여쭤볼 게 되게 많았는데 하나도 못했어요. 푹 빠져가지고 나중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얘기를 거의 못했는데 네, 청문회 내용은 청문회 내용이고 아마도 이제 저 얘기는 저희가 다음 주에도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김건희 여사 조사 문제가 굉장히 일파만파 파문이 크게 일고 있습니다. 뭐 전직 검사 출신이시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는 좀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검사 수사하러 간 검사들이 휴대폰 다 경호처에 제출하고. 아니, 그러니까 예. 조사 받는 피의자가 네. 검사를 자기 남편 회사 사무실로 불러들인 것도 말이 안 되고 예. 그렇잖아요. 대통령실 예. 경호처 예. 부속 건물로 불러들였으니까 네.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 남편이 이 회사 회장인데 우리 회사로 와서 조사합시다 한 거고 들어가면서 경호처 직원들한테 네. 휴대폰을 뺏겼단 말이에요. 네. 근데 어제 김건희 여사의 변호인인 최모 변호사가 방송 나와서 하는 얘기를 네. 보니까 제가 그 방송을 처음 보고 속된 표현으로 완전 꼭지가 돌았는데 휴대폰 왜 뺐었냐? 네. 아니 검사 휴대폰에 배터리도 있고 뭐 그런데 그걸 위험한데. 원격으로 폭파시킬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세상에. 그러니까 그런 경호상의 문제로 당연히 그거는 뺏어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검사가 테러리스트와 공모를 하든지 아니면 테러리스트에게 이용을 당해서 예. 검사의 휴대폰이 폭발물로 진짜 와, 악용될 정말. 가능성을 염려해서 휴대폰을 뺏어갔다는 게 취지예요. 그래서 저 동네는 저런 사람들만 모여 있구나. 정말 이게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은 주변에 없구나. 기본적으로. 그게 말이 됩니까? 휴대폰은 갖고서 비행기도 타거든요. 그렇죠. 검색대다 통과해서. 네. 그러면 자살 폭탄 테러범이 네. 그 휴대폰에다가 폭탄 장치 해가지고 타는 거 휴대폰 어떻게 다 잡아요? 놓고 그럼 비행기 앞으로 타야 되겠네. 뭐 항공기 하이제킹하는 거 다 휴대폰으로 하지 뭐 그렇게 따지면 네. 그런 논리라면 비행기 탈 때 휴대폰은 공항에 다 압수해놓고 압수된 가서 상태로 타야지. 네. 그래서 진짜 정말 말하는 걸 보니까 제가 네.
옆에 있었으면 한 대 했겠더라고. 예. 근데 더욱 놀라운 거는 네. 그 김건희 여사의 변호인이 네. 얼마 전까지 용산의 행정관으로 있었대요. 행정관 출신인데 예. 나와서 이 사건 변호인을 하는 거예요. 최지우 변호사가. 네. 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용산 대통령실에 근무를 했다는 거잖아. 예. 네. 그러니까. 아니, 난 진짜 그래서 정말 이게 이 비정상을 어떻게 할 건지 아니, 이게 수습이 안 되는 이 수준인 것 정부의 이 같아요. 수준을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요, 진짜. 정말. 아니, 제가 큰일입니다. 직접 겪은 일을 말씀드릴게요. 예. 저기 이번에 이제 군사법원이 이 최혜병 사건에 논란이 된 게 저 사망에 이르는 범죄 사건의 관할건을 네. 군사법원이 아니라 민간법원에 그 이동을 하면서 이런 예, 논란이 예.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때 제가 방송 토론을 많이 나갔다고. 음. 그 저기 이런 군 사법제도 개편하는 걸 나갔는데 네. 상대편 패널이 뭐라 그랬냐 하면은 예. 이거 큰일 난다는 거야. 민간으로 넘어가면. 네. 그 왜 그러냐 그러니까 북한 공작원이 사법 시험을 봐서 네. 판사가 돼 가지고 군사 재판에서 해야 될 걸 자기들이 맡아 가지고 무죄를 때려버리면 군이 망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게. 아니, 시간이 근데 다 돼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논리라면 네. 북한 공작원이 네. 남한에서 사법시험을 봐서 검사로 임용돼서 검찰 최고위직까지 올라갔다가 정말 하면 어떡할 거야, 그러면 그거는. 그러니까 그 말을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야, 진짜. 내가 그러면은 군 급식은 왜 외부에서 조달하냐? 북한 공작원이 독을 타서 저기 뭐냐 그 야채에다가 네. 보내면 아, 진짜. 독국물 달걀을 보내면 그것도 그러면 군에서 직접 해라. 네. 그러니까 급식 농사 짓고 다 키워서 달걀도 군에서 난 것만 먹어라. 네.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군전제 아니에요? 군전제. 군전제 예. 직접 그 병사들이 농사를 네. 져서 뭐 아, 불량미를 조달하는 오늘 진짜 건데. 예, 정말 그 국회에서 저희들만 얘기를 하기에는 참 너무 안타까워. 저희 회의장에 들어가서 이걸 틀어드리고 싶어요. 너무 정말 깊이 있게 좀 들여다봐야 될 대목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진짜 뜨거운 이 여름 더워 죽겠지만 더 더운 이슈들이 더 많아지고 있어서 앞으로도 두 분 말씀은 계속 경청하지 않을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네. 다음 주에는 제발 스튜디오에서 뵙기를 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용산 잘 다녀오세요. 예. 그게 또 더위 1시로 조심하시고. 땡겨져가지고 지금 바로 출발을 해야 될 것 그러세요. 같습니다. 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